우선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수술의 대부분은 우선 완치를 목적으로 네. 하죠.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신장의 병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수술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제일 이제 큰 부분이 네. 이런 이제 수술적인 내용을 제일 궁금해하실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수술의 대부분은 우선 완치를 목적으로 네. 하죠.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소 신장암의 경우 이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그 부위를 다 제거함으로써 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제일 네.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전이가 있는 신장암 환자도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제 다른 암이랑 다르게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원병소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제 전이가 진행하는 정도를 좀 줄인다든지 네. 장기적인 생존율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원발 병소인 신장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환자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건강하고 젊고 네. 그다음에 전이 병변이 좀 적은 환자들, 콩팥을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병변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 환자들, 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 주로 수술을 하게 되고 네. 요즘은 이제 좋은 약제들이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제를 먼저 쓰고 수술을 할 건지 수술을 먼저 하고 약을 쓸 건지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일단은 수술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전신 치료나 이런 거를 좀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종양내과와 네. 긴밀하게 네. 논의를 해서 약제를 먼저 쓰고 좀 사이즈가 좀 줄었을 때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수술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네. 상황에서 약제를 씀으로써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많이 좀 진행이 돼 있는 경우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술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통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소변으로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의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는 2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 환자분이 너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죠. 네. 신장이 두 개이긴 하지만 신장을 뭐 전절제를 하든 부분 절제를 하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또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신장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제거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장 기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충분히 다 스크리닝을 해서 몸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동반 질환이 거의 없고 건강하다는 이렇게 확인된 분들이 이제 주로 신장 기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또 이런 신장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또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장을 전절제를 했을 경우랑 이제 부분 절제를 했을 경우에 이제 만성 신장 질환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부분 절제를 해서 나머지 신장 기능을 잘 살려준 경우에 이런 이제 만성 신질환으로 넘어가는 빈도가 훨씬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신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만성 신질환으로 네.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부분 절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실제로 신장 수술을 하고서는 신부전이라든지 뭔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좀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뭐 이런 좀 심각하게 투석을 해야 될 정도의 환자분이 네. 없는 건 아닙니다. 아, 뭐 네. 예를 들어서 음. 양측 신장을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원래부터 신장 기능이 워낙 안 좋아서 네. 한쪽을 제거했을 때 나머지 신장 기능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투석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저희가 만성 신장병 그 단계를 네. 이제 저 단계별로 이렇게 네, 네. 그 EGFR 네. 그냥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과적인 만성 신장병 환자랑 수술을 해서 네. 신장 기능이 나빠진 환자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만성 신장병 등급이라는 거는 네. 일반적인 이제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연구가 된 거고요. 네. 그 환자들이 EGFR이 요 정도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이렇게 지났을 때 네. 뭐 투석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그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과적인 그 소인이 없이 네. 수술로서 1차적으로 한 번에 그냥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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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내과 그 신장병 환자들은 꾸준히 기본 그 원인이 있고 꾸준히 이렇게 나빠지던 상태에서의 어떤 신장 기능을 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희 수술 환자들은 특별히 나빠질 원인이 없다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졌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크레아티닌 수치 EGFR이라고 했을 때는 네네. 훨씬 더 저희가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신장 투석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가는 빈도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회복이 될 수도 네, 있다는 어느 정도 얘기네요. 회복도 정도는. 되고 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투석 환자도 수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만성 신질환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이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장 이식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예. 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막 서로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 우선 신장을 전절제하는 것이 좋은지 또 부분 절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뭐 본인들끼리 또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의학적으로 전절제와 부분 절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부분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이제 부분 절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양이 주 동맥이나 정맥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콩팥 안쪽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든지 네. 또는 이게 모양이 약간 삐죽삐죽하게 생기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캡슐이 안 쌓여 있는 것 같고 뭐 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약간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뭐 이렇게 3기 정도가 의심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분 절제를 하고 네. 또 재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콩팥 자체가 죽어버린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전절제를 네. 하는 게 또 나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랑 장단점을 환자분이랑 좀 상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변이 뭐 신장의 끝이라든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좀 사이드에 있으면 부분 절제를 또 확실하게 할 텐데 신장이 가운데에 작게 있으면 이때는 수술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서울대병원이랑 같이 뭐 다기관 연구한 뭐 결과를 또 보면 네. 똑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네. 신장 혈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재발이나 네. 이런 게 조금 더 아, 많다는 이야기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그 집도의 교수님이 네. 그런 이제 오퍼를 해주실 겁니다. 이게 네. 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요거는 가능해 보이고 네.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뭐 수술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네. 전절제로 바꿔서 수술하겠다 뭐 이렇게 네.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선 시작은 부분 절제로 시작을 해보지만 네. 수술하고 이제 암이 남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 나머지 콩팥이 살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중간에 전절제로 바꿔서 하겠다고 아, 이제 네. 설명을 하고 이제 네. 시작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전절제와 부분 절제를 하게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매우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은 수술 방법이 정해지면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개복 수술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